어떻게 이렇게 파격적일 수가 있지? 어떻게 보면 그릴이 아예 없는 거야. 헤드램프를 이렇게 달아버리니까 그냥 신기해요. 그냥 옆에 달려있는 거야. 물고기 수준이야. 아, 이 차 승차감 너무 괜찮다. 핸들이 더 묵직해져서 담력이 좋네. 담력이 스포츠카 핸들처럼 아주 단단합니다. 지금 쫙 부드럽게 뻗잖아. 오, 이 느낌이 향수를 자극하네요. I was born in the city, I was raised on its edges. My pop worked his life on its complex. I found love in its center. If I could live here forever, think it'd be for the better. I love the weather, even though it's fog 24/7. I love the people. This is city I met all my best friends, and I wanna thank every break. I wanna thank every. 야밤 드라이브 한 번만 하자. 자러 가자. 뒤에 보면 잠이 깰걸? 기아 K8이야. 진짜 과감하게 생기지 않았어? K8? K8이야. K8. 처음 나온 거네? K7이 페이스리프트 돼서 K8이 됐어. 그럼 K7은 이제 안 나와? K7은 이제 안 나와. 아. K8이 됐어. K8. 아. 근데 이제 K8 하면 뭔가 계속 입에 안 붙으니까 K8이라고 이제 앞으로 부르겠습니다. K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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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8 말고 K8입니다. 근데 그 LED 램프의 기술이, 디자인을 잠깐 보고 출발할게. 예진아, 디자인 어떤 거 같아? 지금 정면에서 이렇게 봤는데 화가 많이 나 있네. 화가 많이 났지. 근데 나는 진짜 깜짝 놀란 게 있어. 기아 자동차가 현대 자동차한테 항상 디자인 파격성에서는 한 박자씩 조금은 밀렸어. 근데 이번에 요 K8 보니까 완전 이겼어. 완전. 어떻게 이렇게 파격적일 수가 있지? 일단 앞에 그릴이, 와, 그릴이 이제는 어떻게 보면 그릴이 아예 없는 거야. 어떻게 보면 맞아. 범퍼야 그냥 다. 별도의 재료 분리가 안 돼 있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그릴은 여기 범퍼랑 그릴이랑 부품이 달라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여기 부품을 그냥 하나로 처리를 했어. 그러면서 이게 과연 그릴이 어디까지인가. 여기 보면 여기 있는 이 선 있지. 이게 그릴인데 근데 정작 구멍은 여기만 이렇게 뚫려 있고 말았단 말이야. 그럼 여기는 범퍼야 그릴이야? 그릴. 그거를 생각하게 한다는 것 자체가 디자인 파격이야. 그거를 우리로 하여금 판단하게 만들었잖아. 근데 나는 또 한 가지 드는 생각이 있어. 만약에 우리 보통 이제까지 사고 났을 때 이 범퍼만 사고 나면 다행이었잖아. 근데 이거 박았을 때 과연 이거를 다 뜯어내야 되나? 박았을 때 그릴 값은 따로 안 들지. 그럼 이렇게가 그릴이야? 실제로? 이렇게가 실제로, 그러니까 그건 판단을 못 하겠다니까? 내 말이 그 말이야. 지금 보면 얘만 해도 그릴이 여기 있잖아. 그니까. 만약에 예진이가 여기를 박으면 그릴 값은 안 들지. 여기만 박으면 범퍼 값은 안 들지. 이게 일반적인 지금까지의 자동차였잖아. 그런데 얘는 그릴과 범퍼가 경계가 없다는 거지. 난 그래서 이게 이 파격이 너무 좋아. 이런 디자인은 지금 자동차 디자인에 있어서 어쨌든 한 걸음 올라가는, 저는 그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호불호를 항상 동반하지. 그래도 자동차 디자인에 있어서 발전을 하나 높여주는 거로 생각해.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 그치. 그리고 실제로 이 앞모습을 이렇게 놓고 보면은 헤드램프가 너무 작아. 헤드램프가 거의, 여러분, 거의 없다시피 해도 무방할 정도로 헤드램프의 존재는 이 전면부에 있어서 그릴한테 패배했어. 패배. 그릴이 이겼어. 그래서 이렇게 날카롭게 만든 거 아닐까? 그치. 굉장히 날카롭지.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여러분 이게 어느 각도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헤드램프가 차체의 어떠한 구성물로서 존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자동차 디자인에 있어서 헤드램프는 정말 큰 커다란 캐릭터이기도 하고 눈의 역할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얘는 이제 눈이 퇴화된 거야. 동물들도 보면은 안 쓰면 퇴화하잖아. 그치? 야, 근데 예진이 눈이 진짜 크구나. 야, 예진이 옛날 차다. 눈이 크면 진짜 구형티가 나 이제는. 정말로. 아니, 사람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지금 봐봐라. 헤드램프가 이러한 어떤 차에 있어서 큰 존재감이었고 커다란 역할 분담을 하고 있었는데 얘는 그릴한테 밀려서 정말 말 그대로 진짜 하나의 주인공적인 요소가 아니라 그냥 요소적인 요소가 돼버렸다는 거지. 오히려 이쪽에 있는 DRL이 더 눈에 돋보이지. 그래서 나는 이 그릴을 보면 되게 기하학적이기도 하고 와, 이 이제 자동차 디자인이라는 게 이렇게까지도 바뀌는구나. 얘가 만약에 흰색이라고 생각해봐봐. 그럼 여기가 다 흰색인 거야. 다 흰색이고 저쪽에 구멍 뚫린 부분만 구멍으로 보이고 여긴 다 흰색으로 보이는 거야. 그럼 또 완전 다른 느낌의 차가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컬러마다 이 디자인 느낌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예진아, 새로 바뀐 기아 엠블럼 어떻게 생각해? 난 너무 좋아.
나는 카니발 탈 때도 기아 엠블럼이 항상 불만이었거든. 너무 오래돼 보이고 올드한 느낌이 나가지고. 근데 지금 이거는 즐이라는 그 한글이 생각나기도 해. 꼭 그렇게만은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게 또 이렇게 보면은 비아야, 비아, 기아, 비아. 나는 엠블럼 덕분에 기아가 한 세대 발전한 거를 극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해. 이 엠블럼이. 근데 요즘은 메이크업도 예전에는 막 세게 했다면은 멀리서 봐도 이렇게 입체적인 이목구비를 나타내는 이런 쉐딩 같은 걸 되게 중요시 한단 말이야. 근데 이것도 요즘 옛날 디자인을 이렇게 뭐 헤드램프, 그릴 막 이렇게 했다면 이런 느낌 자체가 멀리서 봤을 때도 되게 예뻐 보이는 그런 거를 강조한 것 같아. 어떤 구역은 없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하나가 돼서 예쁘면 된다 이제 이거지? 입체적으로 이렇게 딱 눈에 띄게 멀리서 봐도. 이상으로 구형 헤드램프를 달고 있는 예진이의 한마디였습니다. Can we be strangers stuck inside frame? 지금 보면 봐봐 예진아, 내가 아까 헤드램프가 하나의 요소로서 보인다 그랬잖아. 이 헤드램프가 지금 보면은, 자, 우리가 옛날에 차를 여기를 앞이라고 생각했잖아. 여긴 위야, 여긴 옆이지. 그럼 이 헤드램프는 어디 달려 있는 거야 지금? 옆에 달려 있는 거야. 거의 물고기 수준이야. 옆에 달려있는 느낌으로 헤드램프가 있고 여기서 불빛이 나오는 거야. 무쌍이지, 무쌍. 완전 무쌍에다가 눈도 관자놀이에 달려있어. 그런데 왜 이렇게 디자인했나 곰곰이 생각해봤어. 전륜구동을 완벽하게 가리고 싶었던 거야, 기아는. 전륜구동 하면은 이 턱주가리가 긴 게 엄청 꼴보기가 싫거든? 근데 헤드램프를 이렇게 달아버리니까 그냥 신기해요. 그냥 신기하고 그냥 멋있어요. 그냥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우리가 X7을 처음 봤을 때 X7에 반했던 것도 어떻게 보면은 저 표정이거든? 코 큼지막하고 눈 완전 근엄하게 나는 나는 왕이로소다 막 이러잖아. 로소이다. 그런 느낌의 근엄함이 느껴진단 말이지. 헤드램프가 작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못 봤던 비례감이라는 거야. 근데 얘도 그 못 봤던 비례감을 선물해 주니까 전륜구동 턱주가리 긴 거 안 보인다는 거야. 자, 그러면 지금 옆모습을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자, 옆모습은 어떤 거 같아? 옆모습은 또 다른 느낌이야. 헉, 근데 저게도 저렇게 실버로 이렇게 띠를 포인트를 줬네? 저 뒤에까지 쭉? 뒤로 올라가지, 저 포인트가. 근데 옆모습 보니까 어때? 차 진짜 길지 않아? 여러분, 이 K8이요 왜 팔을 붙였나 이해가 돼요. 차가 너무 길어요. 너무 길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전륜구동의 못난이 그런 느낌 있죠? 그런 느낌이 안 나요. 일단 이게 전륜구동 베이스지만 사륜구동이 이번에 들어가거든. 그걸 내색이라도 한 듯 뒷부분 있지, 리어 팬더가 굉장히 많이 튀어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힘이 느껴져. 여기 패턴 같은 것도 놔뒀는데 이런 그냥 그 실제로 봤을 때 이런 패턴들과 이런 장식들, 그리고 이 몰딩이 여기서 시작돼서 위로 올라오잖아.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스포티한 차를 보는 느낌이 들어. 맞아. 스포츠카 같아요. 딱 보면 무슨 후륜구동에 한 500마력 되는 스포츠카처럼 느껴져요. 하지만 이 디자인이 스포츠카답지 않은 게 하나 있어. 뭔지 알아? 뭔데? 휠이야, 휠. 휠이 크기도 크고 괜찮아. 근데 스포츠카라고 하면 응당 이 휠이 어떻게 보여야 되냐면은 확 안으로 들어가 있어야 돼. 스포크가 확 말려 있어야 돼. 근데 얘는 그냥 평평하거든? 이 평평한 바퀴에서 전륜구동 티가 나긴 해. 이 평평한 바퀴가 너무 안 어울려, 외장 디자인이랑. 외장 디자인이 너무 힘있고 파워풀하니까 여기는 평평한 휠이 마치 남의 휠을 껴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지. 요게 유일하게 아쉬워요. 요 패턴 어때, 예진아? 화살촉 같지? 저 화살에 맞으면 바로 죽을 것 같아, 즉사. 근데 나는 저기다 저런 패턴을 넣는 건 난 개인적으로 반대야. 카니발 때도 얘기했지만 저런 패턴은 호불호가 있잖아. 나는 이렇게 화끈한 디자인은 이미 여기서 디자인이 너무나 힘있고 너무나 화끈하기 때문에 여기다 굳이 패턴을 넣지 않고 그냥 심플하게 가도 이미 멋있어. 이미 멋있는데 자꾸만 더 마치 음주 단속하듯이 더 막 이렇게 한 것 같아. 와, 이 뒷부분에 이 힘 느껴져? 이 힘? 이 테일램프의 느껴지지 않아요, 예진아? 여러분, 요 정도 높이가 이제 상대 차량의 운전자석에서 달리는 뒷모습의 K8을 봤을 때의 높이 정도 될 겁니다. 달릴 때 보면 이 일단 테일램프에서 힘이 굉장히 많이 느껴지고요. 리어 팬더 볼륨감이 일단 생각보다 많이 튀어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느껴지는 범상치 않음이 상당히 좋습니다. 예진이는 앞모습이 좋아, 뒷모습이 좋아? 난 앞모습. 왜? 앞모습이 파격적이니까 일단.
멀리서 봐도 나 K8 하고 있잖아. 그치. 응. 솔직히 뭐 디자인적인 어떤 취향을 떠나서 이런 디자인을 양산했다는 것만으로도 진짜 100점 만점에 90점 일단 주고 싶고, 그랜저는 앞모습이 이모티콘이었잖아. 솔직히 호불호가 많이 갈린단 말이야. 얘는 호불호가 그런 식으로 갈리진 않아. 너무 파격적이다, 아니다 이렇게 갈리지, 그랜저는 못생겼다, 아니다 이렇게 갈렸거든. 네, 그래서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 K8의 승리인 것 같다. 아니 뒷모습 되게 깔끔하다. 너무 깔끔하고 완전 독일차의 아주 담백한 그런 모습도 보여. 오래 타도 질릴 것 같지 않은 디자인. 그리고 내가 K8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브레이크 밟았을 때 지금까지 국산차들은 막 장식 넣고 막 별거 다 했단 말이야. 근데 K8 내가 감동했던 거 진짜 유러피안이야. 여기 있지, 여기 안쪽 저기 하나씩만 들어와. 잘 봐. 어때? 담백하지? 이거거든. 원래 이렇게 만들어야 되거든, 차를. 근데 그동안 국산차들은 막 그 기존의 K7 보면 여기 막 점선이 있었거든. 근데 난 그거 완전 테러라고 생각하거든. 드디어 이 K8에서 진짜 완벽한 어떤 방식을 찾았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는 이 기아 엠블럼, 나는 적극 찬성이다. 와, 그리고 예진아, 여기 실제로 가까이서 보니까 뒤에 테일램프도 대박이다. 거기가 얼마나 들어가 있는 거야? 아예 쑥 들어가 있어. 난 이런 디자인 너무 좋아. 이렇게 과한 라인들을 썼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어우러져. 왜? 전반적으로 파격적이니까 이런 파격적인 요소들이 서로 어우러지는 거야. 난 그게 너무 좋아. 오빠 여기도 이렇게 되게 신경 썼다. 그치, 거기다가 별빛을 넣어놨어. 롤스로이스 천정에서 봤던 그 불빛이 K8에는 대시보드로 내려왔어. 인테리어도 익스테리어 파격과 어울리게 파격을 시도했어. 그리고 시트를 봐도 패턴 같은 것들을 되게 연구를 많이 하는 느낌이 많이 나. 예전에 헤드레스트도 굉장히 독특하게 생겼어. 헤드레스트 한번 봐봐. 이거? 되게 독특하게 생겼지? 왜 이래 여기? 그러니까 여기 뭐 얹어서 보라는 건가? 이게 헤드레스트가 핸드백 거리, 근데 헤드레스트가 굉장히 얇아서 뒷자리 승객이 좀 덜 답답할 것 같아, 탔을 때. 스티어링 휠도 새롭게 바뀐 거에 기아 엠블럼이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자, 그럼 이제 직접 달려보면서 K8 3.5 가솔린의 주행 감성이 어떤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예진이는 뒷자리 리뷰를 하기 위해서 뒷자리에 앉았고, 여러분들은 조수석에 같이 타보는 느낌으로 출발해 보시죠. 우선 이 K8은 지금 일단 두 가지 엔진으로 출시가 됐어. 4기통과 6기통. 4기통 2.5 엔진, 자연흡기 엔진, 스마트 스트림 엔진이랑, 그리고 3.5 가솔린 엔진, 직분사 엔진. 요즘 되게 흔하지 않은 엔진이야, 요즘은. 왜 그러냐면 대부분 다 다운사이징을 했거든. 얘는 2.5, 3.5 그냥 자연흡기야. 그러니까 되게 올드스쿨이야. 생긴 거는 굉장히 파격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10년 뒤에 나올 것처럼 생겼는데, 엔진 라인업은 한 10년 전이야. 터보 엔진이 아니라 그 마일드 하이브리드도 아니고 그냥 2.5 가솔린 엔진, 3.5 자연흡기 가솔린 엔진이야. 그래서 내가 이 차를 타고 다니면서 느낀 게 뭐냐면, 와, 이 차 되게 고급차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 왜냐면 3500cc 자연흡기 엔진이라는 거는 진짜 옛날 스타일이거든. 요즘은 그 3500cc 자연흡기 엔진을 다 2000cc 가솔린 터보가 다 대체를 했어. 그래서 BMW를 타든 E클래스를 타든 아우디 A6를 타든 이 6기통 자연흡기 이 풍부함과 이 넉넉한 느낌 있지, 얘는 이제 6천만원대에서 7천, 8천만원대까지도 없어. 근데 얘는 K8은 이 구성으로 사면은 물론 풀옵션 사면 5천 넘어가지만 4천만원대에 이 3500cc의 이 넉넉함을 느낄 수가 있어. 난 좋았어. 옛날 느낌 나고 좋았어. 옛날 고급차 느낌이야. 봐봐, 엑셀레이터를 밟아보면 RPM을 높일 때 우웅한 소리가 나는데, 토크도 회전수에 비례해서 딱 정직하게 나와. 이 차 승차감 너무 괜찮다. 승차감 좋지. 내가 이 승차감도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여러분 승차감에 대해서 진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요. 조금 이따 할게요. 가속을 할 때 요즘 차들은 다운시프트를 안 해도 저 RPM에서 최대 토크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냥 치고 나간단 말이야. 근데 얘는 가속을 하면 일단 다운시프트를 먼저 해. 왜냐면 이 엔진은 자연흡기 엔진이다 보니까 토크가 아래쪽에 없어. 토크가 어디 있냐면 최대 토크가 여기쯤에 다 몰려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가속을 하게 되면은 일단 시프트 다운을 해. 이런 것조차 다 올드스쿨이야. 굉장히 우리가 예전에 많이 느꼈던 고급차의 스멜이 많이 난다는 거야. 그래서 되게 이질적인 차입니다.
이 실내도 별천지 떠 있고 너무나도 이 느낌이 너무나도 좋아요. 이 모니터도 크고 커브드 디스플레이야. 운전석 디스플레이 보면 커브드야, 커브드. 이것도 너무 좋고 공조 기계도 너무 깔끔하게 돼 있어. 이거보다 더 깔끔할 순 없어. 그리고 우드 마감재 썼는데 이 우드 마감재는 진짜 우드는 아니야. 플라스틱에다가 나무의 그 패턴을 입혀서 인조로 나무결을 찍어냈어. 실제로 인테리어를 보면은 와, 진짜 난 솔직히 이 인테리어 진짜 난 좋은 것 같아. 정말 많이 발전하고 있는 것 같아, 우리나라 차들이. 이렇게 미래지향적이고 파격적인 익스테리어와 인테리어를 갖고 있는데 막상 주행을 해보면 3.5 자연흡기 엔진이 그냥 진짜 우리가 통상적으로 예전에 생각하던 10년 전에 독일차 8천만원 정도 2350 같은 차들, 2350, 뭐 535i 10년 15년 전에 그 느낌이 살아있어서 좋아요. 동력계통은 첨단은 아닌 거야. 근데 난 이게 좋아. 이게 부드러운 회전 질감과 부드러운 엔진 반응, 이게 고급차의 움직임이라고 생각해. 그 대신 연비가 안 좋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연비를 느꼈어. 내가 타보면서 연비를 집중적으로 봤어요. 여러분들이 내가 이 차를 리뷰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 차를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어가지고 내가 이 차를 볼 때 가장 중점적으로 온 게 사실은 연비야. 근데 잘 봐, 우리 지금 고속도로 올라와서 아까 조금 몇 번 밟았고 했지만 연비 지금 12km 떠 있어. 잘 봐, 누적 정보가 580km야. 시승차는 시승자들이 아무래도 테스트도 하고 나냐고 막 탄단 말이야. 근데 8.2km 연비 떠 있어. 그리고 우리 아까 공회전 하면서 시내 주행 했을 때 토탈 해도 10km가 나와. 괜찮네. 아니 이 정도면은 제네시스 G80에 올라가는 2.5 다운사이징 엔진 연비 똑같이 나옵니다. 생각보다 3500cc라는 대배기량을 생각했을 때 그만한 고배기량 엔진이 생각보다 연비가 너무 잘 나서 너무 놀랐어. 오빠 여기 통풍 시트 다 있다. 2열도 통풍 시트 있지. 그러니까 국산 고급차가 진짜 좋긴 해. 그러게. 우리 야간 드라이브 어디 가고 싶어, 혜진아? 남산 갈까? 남산 좋다. 남산으로 가볼까, 오랜만에? 그래서 연비가 일단 잘 나오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 연비가, 근데 물론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많겠지. 근데 어쨌든 이게 가속 페달을 밟아도 와, 이 느낌 진짜 올드스쿨이야. 좋아. 3500cc의 이 대배기량에서 뿜어져 나오는 잘 나간다. 이 느낌 너무 좋아. 그리고 요즘 차들은 초반에 힘 다 써버리고 마지막에 힘 없어. 근데 이 차는 아까도 보면 알겠지만 쫙 부드럽게 뻗잖아. 이 느낌이 되게 향수를 자극하네요. 그리고 엔진 사운드도 괜찮아. 요즘 4기통이 너무너무 많아서 6기통을 타면 너무 반가워요. 너무 좋아요. 6기통 소리가 나, 실제로. 6기통 소리 너무 좋잖아. 야간 드라이브 하러 나와서 이 서울 야경 보면서 딱 이렇게 음악도 좀 들으면서 엑셀레이터 우웅 밟으면, 4기통은 밟으면 카랑카랑카랑 그 안 좋은 회전지가 막 들어오잖아. 근데 6기통은 이 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음악을 듣고 있다 쳐도 이렇게 부드러운 회전 질감으로 운전자를 즐겁게 해주니까 너무 좋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엔진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그럼 이제 서스펜션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서스펜션 얘기해줘? 여러분, 제가 이 차 K8의 서스펜션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그랜저가 시승을 할 때 아쉬웠던 게 있어. 아쉬웠던 게 뭐냐면 바로 승차감이야. 그랜저가 너무 젊어졌어. 승차감이 너무 단단해. 그랜저 택시를 타도 그래. 승차감이 단단해. 근데 일단 이 K8은 전자식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어. 내가 그토록 좋아하는 에어 서스펜션은 없어. 하지만 전자 제어 서스펜션이 들어가면 딱딱하고 통통 튀는 현대기아 자동차 특유의 그 안 좋은 느낌을 없앨 수가 있어. 그래서 이 차는 그랜저에서 느껴졌던 그 통통거리는 그 약간 경박함, 이거를 좀 없앴어. 실제로 그 플라스틱 방지턱 넘을 때 보면은 되게 사뿐사뿐 넘어. 컴포트 모드가 굉장히 잘 돼 있어. 그런데 여전히 19인치의 커다란 휠과 저편평비 타이어가 주는 노면의 충격은 느껴지긴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승차감, 서스펜션의 완성도만 따져봤을 때는 솔직히 그랜저보다 한 수위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핵심 포인트, 이건 기아차의 옵션질인데 2.5 엔진을 선택하면 서스펜션을, 전자제어 서스펜션을 못 넣게 돼 있어.
이 3500cc 엔진을 선택해야만 전자제어 서스펜션을 넣을 수가 있어. 그래서 이 K8은 2.5 엔진은 쳐다보지도 마십시오. 무조건 3.5 자연흡기 엔진을 타세요. 지금 연비 10.9 나와. 오빠 2.5면은 4기통이야? 4기통이야. 아. 거기에는 이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안 들어가. 그러면 승차감이 어떤 승차감이냐면 카니발이랑 펠리세이드에서 느꼈던 그 아, 통통통통. 통통통통 있지? 그 느낌이야. 근데 지금 보면은 어때? 이거 고급차 느낌 나잖아. 그래서 K8은 3.5가 정답이자 진리인 라인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말씀드리는 순간 연비 11까지 올라갔고요. 아까 그렇게 밟았어도 어쨌든 이 주행 질감이 상당히 마음에 들어요. 뒷자리는 그 시트 리클라이닝 있어? 뒤로 할 수 있어? 아, 없어. 그건 없어? 나도 그게 아쉬워. 근데 공간은 어때? 공간? 공간은 되게 넓은데 지금 약간 밤 좀 늦은 시간이잖아. 그래서 이렇게 기대서 자고 싶은데 막 그렇게 편한 느낌은 또 아니야. 그래? 리클라이닝이 있으면 더 좋아. 맞아. 아까 현대기아차가 눈을 너무 높여놨어. 아니 국산차가 요즘 옵션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뭐가 하나가 없으면 되게 아쉽다. 맞아. 좀 이제 시내를 한번 주행을 해볼게요. 시내 주행을 할 때는 아무래도 노면 충격이 뭐 아예 가려지진 않아요. 뭐 이게 뭐 에어 서스펜션도 아니고 사실 뭐 노면 충격이 완벽하게 가려지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 K8이라는 이 포지셔닝 자체가 약간 스포티한 어떤 세팅이에요. 기본적으로는 지금도 보면 그지? 노면 요철 올라오지? 그래서 이게 내가 컴포트 모드 말고 스포츠 모드를 한번 놔볼게. 서스펜션이 얼마나 바뀌어지는지 한번 느껴봐봐. 차이가 꽤 나더라고. 일단 지금 시트를 양옆으로 조여줘요. 지금 봐봐, 벌써 노면 요철 어때? 완전 다르게 올라오지? 딱딱해졌다. 완전 딱딱해졌지? 이 상태에서 스포츠 드라이빙을 즐기기가 딱 좋아요. 와, 스포츠 모드로 넣으니까 여기 있는 그 별 천지 있지? 빨간색으로 바뀌었어. 그러네. 자, 그러면 지금 이 남산 길을 조금 돌아보면서 이 차의 거동을 한번 파악을 한번 해볼게. 드라이브 모드는 스포츠를 유지해서 한번 달려볼게요. 와, 이 스포츠 모드로 바뀌니까 일단은 엔진 반응이 빨라진다. 되게 느긋한 자연흡기 엔진이라고 생각했는데 엔진 반응이 빨라져. 그리고 변속기가 눈치를 엄청 보네. 방금 엑셀레이터 살짝만 밟았거든? 근데 뭐 찔리는 게 있는지 시프트 다운은 바로 해버리네. 핸들이 더 묵직해져서 이렇게 되게 담력이 좋네. 담력이 좋아서 스포츠카 핸들처럼 아주 지금 단단합니다. 지금 야, 확실히 다운시프트에 많이 의존을 하네요. 저 RPM에서는 어쨌든 그 토크가 많이 없다 보니까 다운시프트에 의존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우, 서스펜션 진짜 단단하다, 그지? 바로 빠릿 모드로 바꾸네. 빠릿. 이 정차했을 때 이 엔진 진동도 4기통에 비해서 훨씬 더 적어요. 와, 리니어하다 진짜. 리니어해, 리니어. 근데 19인치 휠이 노면 요철에 너무 좀 스트레스풀하게 반응하네요. 18인치 휠이 딱 제격일 것 같아요, 이 차는. 5m가 넘는 전륜 베이스 세단 치고는 그래도 코너를 말끔 상큼하게 잘 통과하네요. 안정감 있게 잘 돌아 나가죠. 패들 시프트도 한번 써볼게요. 근데 변속 속도는 느리다. 업은 괜찮은데 다운이 느리네. 올드스쿨이야, 올드스쿨. 지금까지 타면서 사륜구동이 그렇게 필요하다는 느낌은 많이 못 받았어요. 이 전륜으로도 달려도 충분히 차체 강성도 좋고 코너링 밸런스도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굳이 사륜구동이 필요할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물론 있으면 더 좋겠죠. 솔직히 이 정도 차급으로 그렇게 하드코어하게 와인딩을 할 수는 없어서 이렇게 지금 어떻게 보면 맛만 보고 있는데 이 정도 마시면은, 그리고 더 세게 주행하면 예진한테 혼날 것 같아서 그렇게 주행은 못하지만 뭐 이 정도면 나쁘지 않아요. 기본기 출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이런 스포츠 모드 어울리는 차는 아니죠. 바로 드라이브 모드 에코로 달리겠습니다. 에코로. 자, 지금까지 어느 정도 와인딩 주행도 했고 뭐 스포츠 드라이빙도 했고 연비 주행도 한 종합 연비는 9.6 나왔어요. 이번에는 에코 모드로 가는 거, 이왕 이거를 리셋을 해서 아예 이 차의 연비 주행을 한번 해볼게요. 그냥
80에서 100 사이로 연비주행, 집에 가는 동안 연비주행만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어쨌든 3.5 엔진은 선택해서 전자제어 서스펜션까지 넣고 싶은데 그래도 연비가 부담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어. 그런데 다행인 거는 일단 고급유 세팅이 아니라 일반유로 넣어도 된다는 거. 이렇게 정속 주행을 했을 때는 또 연비가 얼마가 나오는지를 한번 제가 디테일하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계속 90에서 100km 사이로 정속 주행을 했습니다. 연비는 놀라웠는데요. 이게 과연 6기통 엔진이 맞나 의심될 정도였어요. 여러분 참고로 아이들링 스탑앤고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진짜 올드스쿨이죠. 어쨌든 한 20km 주행한 연비는 16km 정도 나왔어요. 90에서 100km로 정속 주행했거든요. 놀라울 따름입니다. 일반적인 조수석 시트 자리를 해놓고 앉았을 때 무릎 공간 기가 막힌다. 야, 등받이만 누우면 여기서 딱이다, 그지? 그러니까. 야, 아니 연비가 너무 잘 나와서 이거 혹시 4기통 아니야?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엔진룸 한번 열어보려고요. 아, 6기통 맞습니다. 아, 직분사 소리 나긴 하네요. 열어보니까. 자, 피글렛 예진이와 함께 이 야간 드라이빙을 오랜만에 즐겨봤습니다. 이 올드스쿨 냄새나는 K 고급차의 느낌을 좀 많이 느낄 수 있어서 굉장히 이색적이었어요. 왜냐면 외관은 파격적이고 미래지향적인데 동력 개통과 승차감에 대한 느낌은 그 예전 오피러스, 그랜저 TG 이때 생각이 나서 뭐랄까요, 이게 우리나라의 고급차의 전형적인 느낌이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상 유익했다면 안호준TV 구독하기, 좋아요, 댓글 부탁드릴게요.